SK바이오팜이 상장 이틀째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모 청약에 참여한 뒤 투자자는 237%의 이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SK바이오팜 공모 투자의 대성공을 이어갈 후속 타자들입니다. 네, SK바이오팜의 성장 가능성과 또 하반기에 주목되는 기업 공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어떨까 했는데 역시 상한가인데 오늘 시장 동향 매수 세력과 혹시 매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네, 어제 분위기 보면 오늘 당연히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아마 이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보통 박물관에 명품 그림 딱 걸어놓고 그냥 그거 지켜보는 느낌. 왜냐면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공모한 이후부터 어떤 200% 그러니까 100% 뛴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한가 오늘까지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긴 좋은데 액션을 취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무리 주가가 여기서 또 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살 수가 없는데 저건 그냥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크고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 기업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죠. 보통 한 5조, 7조 이 정도 쪽에서 왔다 갔다 했던 증권사의 리포트의 분위기는 거의 무색하게 지금 벌써 시총 13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유통 물량 관련된 쪽도 관심이 또 쏠릴 수밖에 없죠. 특히 유통 물량 관련된 쪽은 지금 한 유통 주식 수가 한 39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해외 어떤 기관 투자자까지 그리고 외국인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쪽은 또 의무 보유 확약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갖고 1년간이나 6개월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안 팔겠다라고 약정을 맺은 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들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까 봤었는데 또 단단하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공모가 대비 236% 올랐다. 이런 쪽은 뭐 거의 기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총 순위로 보면 22위, 기아차 바로 다음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그냥 주식시장이 그 빅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 SK 바이오팜에 대한 주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어제 이미 처음에 49,000원 공모가로 시작됐다가 이제 바로 시작하면서 시초가가 200% 올랐잖아요. 그래서 98,000원 됐다가 127,000원으로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오늘 아침 제가 주가 보니까 바로 165,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기대 심리가 사실 큰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열풍,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 저금리 기조, 또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 또 작다는 점, 그다음에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사항들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그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또 바이오주 그러면은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 3대 주식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당분간 이 열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거래 동향이 그러면 오늘 또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네. 매수 주체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매수 주체별로 확인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예, 조금 몇십만 주 정도는 팔고 있는데 기관은 사고 싶어도 또 많이 못 사죠. 상한가다 보니까. 그래서 몇천 주 정도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상한가 잔량 1,000만 주대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월요일도 추가적인 상한가로 이어갈 텐데 가장 큰 관건은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우리가 팔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액션이 나오면서 대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1차로는 거기서가 상한가 행진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5년 전에 같은 SK그룹 계열사에서 나왔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나온 거죠. 네, 따상이라는 얘기 참 저희들끼리 쓰는 은어인데 여기서도 또 표현을 하시네요. 예, 특히 그 공모가 대비 100% 뛰고 거기다 또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더블 상한가다. 그래서 그냥 발음 좋게 따상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IPO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전에 없던 새로운 게 뭔가 기대감을 안고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증폭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이런 징조가 나오는 게 보통 공모주 청약할 때 청약률입니다. 보통 많으면 뭐 200대 300대 1이 아니라 뭐 900대 1 이런 쪽까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열기가 뜨겁구나. IPO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분위기가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PO 종목들,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경쟁률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번에 2분기에 뉴욕 증시에서 한 39개가 IPO가 이어졌는데 첫날의 주가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61%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네, 첫날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온라인 중고차 판매 관련된 회사 브룸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 주민포도 이쪽 같은 경우도 상장하면서 동시효과에 100% 올랐다.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무시 못하는 게 유동성이죠. 지금 같은 막대한 유동성이 이를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네. 올해 이렇게 IPO를 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본다면 네. 상승률은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한 12서너 개 기업이 IPO를 성공을 했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IPO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 일단 뭐 100% 뛰는 경우는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였었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IPO 관련된 쪽이 또 많이 연기가 됐었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SK 바이오팜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다시 솔솔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열기는 또 그쪽 하반기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의 이틀 상한까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른바 좀 오버슈팅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바이오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방법이 좀 달라요. 일반 기업들 제조업하고 틀리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최초에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보통 PER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예.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하고 비교해서 몇 배 정도 시장 가치가 평가되느냐 보는데 그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상황에서 EV, 그러니까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자본시장 자기 자본 가치에다가 순부채 가치 더한 건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이제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개발군이죠. 파이프라인하고의 파이프라인 대비 이제 기업 가치의 이제 배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갖고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없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당기 순이익 적자니까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업 가치 대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했을 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도 상당히 그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6개 후보 물질이 있었는데 높게 평가됐죠. 요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3가지 정도 신약 물질 후보군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예. 그 세노바메이트하고 카리스마메이트, 그다음에 솔리 암페톨. 이게 예. 좀 이름이 어려운데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미국 FDA 승인받은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간질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리스마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상 지금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지금 솔리 암페톨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판이 되고 있어요. 기면증 치료제죠. 그러니까 수면 장애 있는 분들. 근데 사실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세노바메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이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한 6,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 기대 수익이 6,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6,600억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EV하고 파이프라인의 배수를 봤을 때 뭐 벨기에 U11이라든가 미국의 아카디아 이런 데 회사를 보니까 7.21배 정도의 배수가 이제 보류가 됐을 때 그거를 6,600억에다 곱하게 되면 4조 한 7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4조 7천억. 예. 이미 지금 10조. 예, 그러니까 4조 7천억에다가 거기다 실제로 이제 주식 발행 수가 7,800만 주니까
그러니까 주당 이제 수익으로 따지면 한 59,8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 할인율이라고 해서 한 그 18% 정도 고려하면은 그게 이제 49,000원 공모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아카디아 같은 경우가 그 아까 이제 EV하고 파이프라인 배수가 한 지금 18배 정도 되거든요. 좀 오버밸류 돼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주가가 이미 이제 뭐 16만 5천 원이니까 그게 무색한 거죠, 공모가가. 예. 그런 그러면 분석이 좀 의미가 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리스크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아직 이게 지금 시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의료진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좀 변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경쟁업체들이 13개가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이제 경쟁 세노바메이트가 출시됐을 때 뭐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하는 인하하는 효과가 나왔을 때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노바메이트 같은 걸 팔려면 대표님 이 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SK 바이오팜이 올해도 지금 뭐 이제 작년에도 적자였고 네. 당연히 올해도 계속 적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가격의 이 오버슈팅, 가격의 과도한 문제 이런 게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예.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뭐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방만 되면 한 방만 터지면은 이에 따라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깔려 있는 게 바이오주의 특성이고요. 거기 베팅하는 게 무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같은 예. 이제 IR 설명회 가서 보게 되면은 가서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교수님께서는 발음 되게 잘하시는데 네, 부럽습니다. 관련된 약품 내용들 쭉 얘기하시는데 거의 저희들도 가서 듣고 있다 보면 약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희망, 기대감 이런 게 결부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밸류나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드림주,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꿈과 희망 대비 가격이 뭐냐?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는 게 요즘 뭐 네.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슬라. 가격을 이게 제대로 재무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지금 같은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특히 저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실적이 그나마 눈높이보다 좀 높아가는 이런 회사들과 꿈이 받쳐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K 바이오팜의 대성공. 자,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제 또 다른 후보가 어디냐? 또 이 경쟁률이 300대를 넘었으니까 상당히 노리고 있을 텐데 향후 이어질 뭐 대형 IPO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BTS 기획사라고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장 가치로 3조에서 뭐 한 5조까지도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사의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합친 거 기업 가치 평가하는 정도 규모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IPO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나 여러 가지 여성용 뭐 요즘에 레깅스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런 또 업체들이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어떤 그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그 배당주, 그 저 PER 주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 고성장일 때는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조업황도 안 좋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주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 PER 쪽의 주식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요타를 제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PER이 이제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기업으로 봤을 때 야 300이라 그러면 PER이 그러면은 그 주당 순이익 대비 시장 가치를 300배나 높게 평가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만큼 미래에 대한 그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떤 그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 플러스 그다음에 그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침체, 기업 실적 침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량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유동성 장세도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하반기 IPO 기대되는 것을 빅히트를 꼽아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상승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알령 얘기고요. 예, 특히 이번에 뭐 시트립이라고 하는 온라인 중국의 최대 여행사 쪽에서 거기 회장님이 한복 입고
약간 화사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각받으면서 이제 한한령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닐까란 기대감과 함께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한한령 자체가 중국에서는 없다라고 한 만큼 뭐 그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뭐 해제할 이런 상황은 아닌가고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서 나오는 모멘텀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소비주 관점 쪽에서 안에 있는 소비재 쪽이죠. 소비재는 한한령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소비재 관련된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 이런 쪽은 아무래도 어떤 주가의 회복이나 실적의 회복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인들이 직접 안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는 게 비대면 채널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콘텐츠주죠. 대표적으로 음원이라든가 또 그 영상 콘텐츠들, 특히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K 드라마 이쪽이 아시아 국가 쪽에서 어떤 주간 탑 10 중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8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뭐 홍콩 모두 다 6편씩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기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컨텐츠는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음원 관련된 기획사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관련된 컨텐츠들도 상당히 어떤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실적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 좀 더 가시화된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컨텐츠주가 좀 더 자리를 먼저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지금 네. BTS 휴강 효과로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 이 열기도 네. 예상을 해본다면 네. 뭐 거의 SK 바이오팜 수준으로 뜨거울까요? 어떨까요?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네. 쪽에서 이번에 몰렸던 공모 자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단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매출액이 5,800억대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순이익이 한 724억이라고 하게 되면 숫자도 일단 찍히고 있고요. 일단 이익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밸류를 얼만큼 주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 PR 30배 정도 평균적으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2조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보기엔 약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빅히트 엔터는 BTS 말고는 또 없죠. 만약에 YG 엔터가 고민했던 거와 똑같은 게 빅뱅이 먹여 살렸던 부분 쪽에서 빅뱅이 만약에 군대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후속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가장 큰 숙제죠. 이에 따른 부분들이 일단 또 같이 연결돼야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영속적인 실적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쪽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아마 저보다 방시혁 사장님이 더 고민하시겠죠. 네. BTS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떨까요? 카카오 게임은 아무래도 비대면 산업으로 인기가 있는데 의외로 뭐 좋은 대작이 좀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제 2018년 6월 달에 이미 상장이 추진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상장 예비 심사까지는 통과됐는데 회계 감리 작업이 좀 지연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기대 이하로 좀 낮아지니까 그 2018년 9월에 이제 그 상장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언택트 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 수요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명 개발사 지분도 많이 이제 인수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스가 IPO에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월 11일 날 이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될 경우에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NC소프트나 넷마블, 그다음에 펄어비스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되는 이제 IPO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6월 이후에 줄줄이 IPO나 어떤 상장이 그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올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박스권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죠. 뭐 코로나19와 함께 지표는 안 따라오는데 주가만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분석이 많음에도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200선 앞두고 약간 좀 숨이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속도 조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던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게 글로벌 지표나 아니 국내 쪽에서도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다시 안도를 하면서 재차 레벨업이 시도가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중간 단계 쪽으로 7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각보다 또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제대로 안 잡힌다. 계속
우려보다 더 커진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거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변수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전면적으로 경제를 다시 셧다운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사망률이 급하게 올라간다든가 특히 사망률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불안하게 되죠. 그런 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회복세에 무게를 두는 쪽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7월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 관련돼서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특히 1분기에 벌써 뚜껑을 열어봤더니 올해 실적 3월 달 겹치면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에 따른 여파가 2분기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산 기준을 두들겨보자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아직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인만 또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이 뭐 시장 동향도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양도 차익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장에 조금 위축시키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전문 투자하시는 분, 고수익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제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개미 분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세는 상당히 이제 강세로 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열풍이 있는데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총 뭐 21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향후에 코스피 200의 9월 중순 중에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글로벌 주가지수 MSCI라든가 뭐 FTSE 같은 데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패시브 펀드가 매수 자금으로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면 바이오가 우리 지금 얘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이끄는 어떤 주식 장세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말씀하셨는데 예상치로는 지금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다른 업종하고 자동차나 이런 업종하고 달리 좀 견조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PC용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PC용 어떤 수요라든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2분기 개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비대면 영향인가요?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디램 가격은 지금 상승세 약간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고 뭐 시총 3위인 그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견조한 어떤 상승세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갈 때가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장세는 박스피를 좀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투자자들이 지금 아까 오버슈팅 얘기하셨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넘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주식 투자하는데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SK 바이오 그 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가 좀 돼 있습니다. 아까 BTS 빅히트 같은 경우는 BTS 말고는 이제 수익 내는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이 한 8개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리스크 분산이 된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당히 기대되고 저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에 가장 SK 바이오팜이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대 바이오 회사가 있잖아요. 네. 실적이나 능력 대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지. 둘 다 셋 다 뭐 PR 계산은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 과연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나옵니다. 최근에 수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뮬러 쪽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램시마 쪽으로 여전히 실적을 끌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SK 바이오팜은 실질적인 신약 개발 업체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신약을 처음으로 후보 물질 개발해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거기다가 FDA 승인 받게지 받아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상업화까지 만들어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턴키죠. 네, 이런 식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이
그나마 지금 시총이 1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조대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아직 나오고 있는 40조대 흐름을 비교하게 되면 한 20조 원대까지는 가야 그래도 투자자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주가는 25만 원, 한 2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보다는 대표님께서 훨씬 높게 보시는. 시장 분위기를 또 플러스 알파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